노인분들의 질환과 건강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유당이 없는 우유라든지 조금씩 자주 드신다든지 미지근하게 데펴 드시는 방법 등을 택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 교수님이 노년외과에 계시면서 점점 더 그런 환자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세요? 그렇습니다. 젊은 네, 분들은. 노화가 가속화되고 있고요. 너무 가속화되고 있어. 네, 진짜. 그리고 저희가 사회가 이제 이 노화를 가속화시키죠. 사실은 어떤 표현까지 쓰냐면 저희는 건강과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관을 돈에다 두면 돈을 벌기 위해서 내 건강을 사실 팔고 시간을 파는 것은 노화를 유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 가가지고 심리적인 영향이 있지. 뭐 그렇게 해서 잠 못 자면은 체력적인, 신체적인 거 있지. 그러니까 노화가 올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가 좀 요즘에 문제잖아요. 네, 늦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늦추려면 이제 알아야지 늦출 거 아니에요. 저희가 보통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소들 중에서 현대인 분들에게,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중에 첫 번째는 사실은 스마트폰입니다. 말도 안 돼. 눈 뜨자마자 찾는데. 핸드폰 들고 있는 사람. 나 다 있어. 다 들고 있잖아요. 옆에 없으면 불안해. 다 했죠.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저희의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졌고, 한시도 이걸 놓고 있으면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겼던 의존도가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스마트폰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야기하셨었던 자다가도 이걸 본다. 맞아요. 일어나자마자 본다. 맞아요. 이거는 수면에 있어서는 정말 치명적인 문제를 맞아요. 초래합니다. 수면 치명적인. 잠 못 자. 막 보다가 네. 잠 못 자. 2시까지 막. 나도.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도는 게 잠이 안 와서 이거를 또 보는 보는 건데 거야. 이걸 보니까 더 더 잠이 이제 안 오고 그것도 깜깜한, 알죠? 방에서 네. 불빛 보면서 막 진짜 안 좋아. 눈이 시커매. 눈이 이제 시력이 완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벌써 지금 이야기하셨던 거에서 노화가 나 되는 게 완전 보이죠. 예를 들면 어두운 공간에서 잠을 자기 위해서 있다가 스마트폰을 보시잖아요. 그럼 그게 눈에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눈에 안 몇 시간을 좋다라는 하잖아, 게 몇 시간을. 결국 시력이 떨어지고 눈이 피로해지기 때문에 노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눈만 해도 그렇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뇌죠. 우리 뇌도 노화가 쉬어야 되고 있는 되니까.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뇌도 쉬어야 됩니다. 뇌가 쉴 수 있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밖에 맞아. 없거든요. 근데 잠을 자려면 뇌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잠자리에 들어갔고 한두 시간 정도 그래도 편안한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고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시다가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뇌는 또 그게 잔상이 남습니다. 너무 공감된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의해서 생긴 뇌 자극이 주무시는 동안에 들어보셨겠지만 렘 수면, 뭐 넌렘 수면 네. 이런 거 들어보셨겠지만 수면의 질적인 데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요. 또 자다가 연락 오면 깨야 되잖아요. 맞아. 이것도 매우 안 좋은 겁니다. 수면의 질은 한 번 깨면 한 번도 안 깼을 때 100점이라 그러면 한 번 깨면 60점, 2번 깨면 30점 이렇게 뚝뚝 떨어지기 나 때문에 완전 두세 번. 잠을 깨지 않도록 수면의 질을 유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여기에 가장 큰 적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이렇게 늙게 만드는 요인 중에 3가지가 있다는데 네. 첫 번째가 스마트폰이었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은 뭐? 두 번째는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과식입니다. 근데 이게 과식이라는 게 음식을 섭취했기 때문에 그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이 힘들다 이게 아닙니다. 물론 잠을 자야 되는데 자기 직전에 먹어버리면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 소화시켜야 되는 식도, 위, 장 이런 데는 일을 하니까 힘들죠. 그래서 푹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일단 식사를 하는 것도 적어도 수면의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시간 정도 전에는 식사를 끝내는 게 좋기는 해요. 공복 유지한 상태. 그렇죠. 근데 그것만큼 혹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에서 우리 몸에 흡수되는 영양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이가 젊었을 때는 과잉 에너지원들이 우리의 노화를 촉진시키고 있고요. 나이가 든 다음에는 영양분들의 부족이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하기 때문에 계속 먹죠.
자기 전까지 진짜 먹어요. 그러고 그냥 바로 자요. 탄수화물 이불이라고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막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뭐 땡겨요? 치맥. 치매요. 네. 매운 것도 막 땡기고 또. 매콤한 네, 거. 단 거. 달달한 거예요. 달달한 게 땡기죠. 그렇죠. 달달한 건 탄수화물이거든요. 달달한 게 땡기기 때문에 단 걸 자꾸 먹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의 뇌는 단 것만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탄수화물만 에너지원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아닌 것들은 뇌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단 걸 원해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탄수화물을 소화시키고 하는데 들어가는 소화제가 있어요. 그걸 췌장이라는 데서 만들어줘야 되고 당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몸속에서 필요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주려 그러면 인슐린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 인슐린도 췌장이라는 데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이 인슐린이라는 거를 자는 동안에 분비해야 되는 췌장의 입장에서는 야식은 나를 못 자게 하는 굉장히 나쁜 놈인 겁니다. 어머. 그럼 췌장은 자야 되는데 자기도 쉬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당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되니까 죽을 맛이겠죠.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매일 혹은 몇 개월을 그렇게 하다 보면 얘 입장에서도 짜증이 나겠죠. 그럼 췌장이 나중에 반항을 해요. 야, 나 이제 못하겠다. 못하겠다 싶어서 인슐린을 안 만들어내면 그때 무슨 그게 당뇨병이에요. 대부분은 이형 당뇨병인 거고요. 이 이형 당뇨병은 내가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생활 습관. 네. 그렇기 때문에 과식이라고 하는 건 역시 여기서도 유전이 중요해지는데 과식을 견뎌낼 수 있는 유전자가 있는 분들 상관이 없어요. 오, 그치. 그런 분이 있나요? 네, 외국 같은 데 가보시면 외국 사람들 이만큼 배 나와 있고 그런데 검사해서 피 검사해 보면 당뇨병이 없어요. 없어. 그런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유전- 당뇨병이 생기지 않는 유전자가 있는 겁니다. 특히 신기로우시더라고요. 췌장의 항노화 기능이 좋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당뇨병이 발병하는 유병률이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식이 일반적으로 안 좋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우리를 뭐 급격하게 늦게 만드는 세 번째 요인은 그럼 뭘까요? 세 번째로 이야기 드릴 거는 사실은 저는 이제 운동과 관련된 걸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운동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없어져요. 맞아요. 근데 근육은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노후 보험입니다. 다 지금 계신 분들 연금 들고 계실 거고 보험 들고 계실 거잖아요. 그리고 미래를 대비해서 저축하잖아요. 근육은 우리의 노후를 가장 건강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최고의 보험이자 연금이자 저축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대중교통을 탈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맞아요, 오는데 맞아요. 이렇게 뭐 지하철을 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올 수도 네.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약간의 시간이나 노력이 더 들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제가 뭐 예를 들면 병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0분이 걸리는데 대중교통을 탔을 때 30분이 택시 타면 15분이다. 아니면 자가용을 갖고 오면 15분이다. 그럼 저는 15분이라는 시간을 절약했습니다. 그리고 편했죠. 근데 저는 그 시간만큼 운동은 덜 한 거죠. 왜냐? 버스를 타고 오거나 지하철을 탔다면 걸었을 테고 서 있었을 시간이 더 많아질 테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15분을 또 운동장에 가서 뭐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 가서 헬스클럽 가서 운동을 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절대 운동이라는 거를 별도로 하실 생각을 하실 필요 없이 생활 속에 생활 속에서 생활 하시는 속에. 거가 최선인 거고요. 운동하다가 다리가 너무 아파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 이게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독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큼 운동을 해야지.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양, 자기에게 맞는 거를 찾는 게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진짜 겁니다. 어렵다. 결국 기본적인 거를 잘하는 게 노화를 막는 겁니다. 맞아. 근데 그 자리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매운 음식이 좋을 수도 있지만 외국인한테는 그게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걸 일단 인식하는 게 1번이에요. 나를 위한 게 뭔지를 찾아야 된다. 거기에는 3대 요소가 있죠. 1번이 식사인 거고 2번이 운동인 거고 3번째가 수면인 겁니다. 네. 이 세 가지를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영양은 사실 제일 좋은 건 배고플 때 먹는 겁니다. 세 끼가 좋다고 하지만 실제 꼭 세 끼가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누구한테는 간헐적 단식이 보약보다 좋습니다. 누구한테는 간헐적 단식은 독이에요. 위나
십이지장 궤양 같은 게 있는 분들은 간헐적 단식이 내 몸에 좋다를 사다가 위에 빵꾸 나서 피토하면서 와요. 그럼 이게 좋은 걸까요?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내가 몸이 배고프다고 할 때만 먹잖아요. 그러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맞아, 과잉이 문제야. 운동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하루에 30분 정도, 적어도 이틀에 한 번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좋습니다. 수면은 적어도 6시간에서 8시간을 주무시는 게 좋고 양만큼 중요한 게 질이니만큼 그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4가지를 또 해야 돼요. 첫 번째, 운동을 1시간 전에는 끝내야 돼요. 수면에 들어가기 전에. 식사는 2시간 전에 끝내도록 권고를 하고요. 스마트폰 같은 것들은 적어도 1시간 이전에 끝내야 되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조명이나 온도 같은 수면 환경이 중요합니다. 이 환경은 개별적으로 좀씩 달라요. 누구는 조금 높은 비계가 좋을 수도 있고 누구는 좀 낮은 게 좋을 수도 있고 누구는 뭐 거위털이 좋을 수도 있고 누구는 면이 좋을 수도 있고 이건 개별적인 겁니다. 근데 나의 수면을 위해서 필요한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일타 강사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일타 강사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입이라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쵸. 근데 입이 왜 중요하냐? 일단 씹어야 되잖아요. 씹어야 먹잖아요. 그쵸. 먹어야지 저희가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게 에너지가 들어와야 우리가 어쨌든 간에 건강해지는데 일단 입이 망가지면 못 먹어요. 어르신들이 못 드시는 원인 중에 40%가 입에 있어요. 구강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틀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틀니를 딱 끼고 나면 귀찮아요. 음식을 먹고 나서 맞아요. 입 이거 찌꺼기 이게 싫으니까 안 먹어요. 아까 전에 저희가 화장실 가는 게 싫으니까 물을 안 먹잖아요. 입안에서 음식을 삼키는 게 힘들어지는 게 있거든요. 나이가 드시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음식을 삼키는 행위가 안 돼요. 어머나. 이걸 연하 기능 장애라고 하고요. 씹는 기능을 저작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2개가 안 되면 나는 안 먹을래 이래 버려요. 내가 소화가 안 될 때는 안 먹으려 그러는 것처럼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입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균들이 있어요. 그 균들이 우리 몸속에서 적절하게 균들을 조절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는데 나이가 들다 보면 이빨에 있는 그 균들이나 잇몸, 입안에 있는 균들이 나도 모르게 사례가 걸리는 상황에서 폐나 기관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볼 수 있구나. 네, 노인분들의 거의 사망 원인 중에 가장 높은 것들이 폐렴이거든요. 근데 폐렴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흡인성 폐렴이라 그래서 음식 혹은 입에 있는 침 같은 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서 폐렴을 유발하는 건데요. 이런 폐렴을 일으킬 때 입안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환자분의 사망과도 직결됩니다. 그리고 치매랑도 연관이 돼 있어요. 입안에 균들이 많으면 이게 입안이라는 게 뇌랑 가깝잖아요. 이 균들이 뇌로 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입안에 있는 균들이 결국은 뇌 기능을 떨어뜨리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도 분비할 수 있어서 입안 관리는 치매, 노화, 사망하고 다 연관이 될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다고 네. 사실은 노인이라고 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노인은 아이와 같습니다. 맞아요. 돌봄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들을 못하는 게 노인입니다. 맞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키울 때 저희가 그 자녀한테 무언가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싫은 마음이 있으세요? 아니,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죠. 이건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 노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그런 돌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누가 어머님을 모실 거냐, 누가 아버지를 모실 거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부모님에 대해서 누가 관리를 하고 누가 간병을 해줄 거냐, 이것만 갖고도 싸워요. 내 아들이 입원을 했다, 당연히 내가 하겠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내 부모님이 입원했다? 안 합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이거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정서적인 것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는 2번 하는 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 아이는 처음 나왔잖아요.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부족한 게 당연해요. 그래서 사회에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을 돌봐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어른들은 실수하거나 잘못한 거를 용납해주지 않아요. 어른들이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됐습니다. 노인이 실수하잖아요. 당신은 나보다 나이도 많은데 왜 이런 실수를 해? 이런 게 깔려 있는 겁니다. 어른이라고. 어른이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도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이제까지의 기능을 다 유지하지 못하고 쇠락해 가는 시기에는 오히려 더 많은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본인이 그걸 더 많이 느끼거든요. 내 몸이 예전과 같지 않아요. 내 몸이 내가 이전에 했었던 것들을 못하게 되는 순간 엄청난 좌절감과 자괴감에 쌓이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관리를 안 해줘요. 경제적인 걸 누가 도와주나요?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되죠, 사실. 근데 그런 걸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누가 할까요, 그걸? 우리가 해야죠. 자녀들이. 근데 그걸 알아야지 하는 겁니다. 맞아. 제가 이제 진료를 보는 환자분들의 나이대의 평균은 80세가 넘어요. 그리고 이제는 100세도 있습니다. 그렇죠. 100세가 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이 100세 환자분의 간병을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몇 살일까요? 아하. 60, 70. 60, 70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제 환자분의 주 간병인은 첫째 아드님인데 70세예요. 그러면 70세인 분이 간병을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 얘기하셨었던 것처럼 병원이라는 곳이 얼마나 불편하고 좁습니까?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 병 걸려요. 맞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 보호자분들을 관리해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왜? 어찌 됐든 환자분께는 가족이 간병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왜 그러냐? 이건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맞아. 느껴요, 환자분들이. 뭘 느끼냐? 내가 내 자식한테는 그래도 내 똥을 치우게 해줄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식한테는 나 밥 못 먹고 침 흘리고 있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왜? 내 가족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근데 생판 모르는 다른 사람이 내 엉덩이에 똥 싼 걸 닦아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밥을 안 먹어요. 변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실제로 환자분들의 예후를 봤을 때 가족분들이 간병하시는 분들은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없어지잖아요. 없죠. 내 나이가 60대, 70대가 됐을 때 병에 걸렸을 때 누가 나를 간병해 줄 거냐. 그럼 자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시스템. 전문 간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감정적으로 교감하거나 하긴 게 부족하더라도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어떤 식으로든 환자분의 심리를 이해하고 조금 더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면 돼요. 자, 그런데 이 간병인이라고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게 힘든 건 육체적인 힘듦도 있지만 감정 노동이에요, 사실은. 감정 노동이라는 게 얼마나 심한 거냐면 병원에 요즘 들어서 이런 간병이라고 하는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간호사분들이 간병을 도와주는 간호간병 병동이라는 게 생겨요. 간호사분들이 다 도와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간호간병 병동의 간호사분들의 이직률이나 퇴사율이 제일 높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감정적으로도 힘든 거예요. 그렇지. 근데 더 힘든 건 저희 병원에 있는 간호사분이 간병병동에서 일을 하는데 환자분이 배변을 보고 나서 배변을 간병인 역할을 하셔야 되니까 치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 나 오늘 우리 환자분이 배변을 봐서 기저귀에 변을 봐서 그거 치우는데 욕창 같은 게 있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 이렇게 얘기를 어머니한테 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이 뭐라 그러셨을까? 그러면 엄마 나 오늘 우리 환자분이 배변을 봐서 기저귀에 변을 봐서 그거 치우는데 욕창 같은 게 있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 이렇게 얘기를 어머니한테 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이 뭐라 그러셨을까?
야, 내가 너를 그렇게 소중하게 키워놨는데 너는 왜 똥이나 닦고 있냐. 이거는 사실은 그 간호사분의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게.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의 노인 의료에 있어서의 문화나 인식을 여실하게 사실은 보여주는 단면적인, 그게 그분이 무슨 심각한 생각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내 소중한 딸이 그렇죠. 간호사까지 만들어놨는데 환자 배변을 닦아주고 있대. 이거 얼마나 속상해요. 딸 입장엔 직업이잖아. 어렵다.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그런 처지가 됐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런 걸 해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누구였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요.